장대장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대장입니다. 연일 계속해서 부동산 관련된 핫 이슈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공시지가가 역대급으로 많이 올라갔다. 이 공시가격이 있고 공시지가가 있죠. 공시가격은 주택에 관계된 공시가격, 그러니까 세금 내는 기준이 되겠죠. 우리 실거래가가 있고 공시가격이 있죠. 이 공시지가는 바로 상가 건물이라든지 상가라든지 또 땅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세금에 영향을 미치는데, 자, 요게 역대급이다. 한번 어떤 내용인지, 또 어느 지역이 많이 올랐고 향후에 그렇게 된다면 이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공시지가 10.37% 올랐다. 참 뭐 다 오릅니다. 다 오르는데 우리의 수입은 오르지 않죠. 수입은 역행하고 있죠. 참 이렇게 되면 삶이 팍팍해지는데요. 내년 세 부담 더 커진다. 무슨 놈의 세금이 이렇게 많이 걷어가는지, 지금 이 시국에 세금으로 이 나라 재정을 메꿔야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거는 판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울이 작년에 올해 이제 7.89인데 내년에 11.41% 오른 거고요. 부산이 현재 6.2% 올랐는데 내년에 11.08%, 대구가 10.92, 대전이 10.48, 경기가 9.74, 거의 두 자릿수입니다. 그러면 이제 공시 가격이 10%씩 오른다. 제가 상담 보신 분들은 내년에 종부세 계산할 때 10%씩 공시 가격이 오른 걸 전제하에 계산을 했었는데 딱 들어맞았네요.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표준지가 있고 표준지가 정해진 다음에 이게 이제 57만 필지인가 52만 필지인가 그럴 겁니다. 그런 다음에 어떤 섹터 안에서 표준을 만들어 놓고 그걸 토대로 해서 이제 개별 공시지가를 매기는 겁니다. 전국 표준시 공시지가가 올해보다 10.37% 올랐다. 평균이 이렇게 올랐다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오른 거죠, 사실. 2007년 12.4%를 기록한 이후 14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서울도 올해 7.89%에서 내년 11.41%로 공시지가가 급등한다. 시도별로는 세종이 12.38%로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세종은 이번에 세종시가 안 그래도 뭐 대전이랑 주거지 받거니 하면서 올라가고 있었는데, 세종시를 또 국회 이전 이슈를 갖다가 던지는 바람에 아주 그야말로 휘발유를 갖다가 뿌려버렸습니다. 다음은 서울이 11.41%, 강주가 12.39%, 부산 11.08%, 대구 그 다음에 순이었다. 이 서울에서는요, 강남구가 13.83%, 강남구는 GBC, 현대자동차 그룹의 개발 이슈 때문에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서초구, 영등포구 등의 공시지가 크게 인상됐다. 영등포구가 인상이 된 거는 글쎄요, 뭐 국회 이전 이슈 때문이긴 뭐 올랐다. 집값이 오를 수는 있겠지만 공시지가가 올랐다. 어쨌든 뭐 서울이 다 올랐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중에서 전국 최고 땅값은 서울 명동 네이처 리퍼블릭 명동 올드줌. 여기 뭐 매년 1등입니다. 여기가 제곱미터당 2억 650만 원입니다. 그러면 3.3제곱미터당 한 평당 6억 8,145만 원.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높은 숫자를 세본 적이 없어서 6억을 갖다가 6천이라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없는 티를 내서. 땅 한 평에 7억이 갑니다. 그것도 공시지가가. 실거래가는 10억이 넘어갑니다. 사실상 강남권에, 강남대로에도 대로변에 평당 5억에서 7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실거래가를. 명동은 지금까지는 최고 높았는데, 이 명동이라는 곳이 상업지가 가장 많은 지역이죠, 서울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권도 가장 활발했었고, 여기 특히나 요즘은 점점 이 명동 상권이 예전만큼 같지가 않습니다. 이미 중국인들 상대로 해서 어마어마한 관광객들이 와서 거기에 매출을 어마어마하게 올려줬죠. 화장품 같은 거 거의 쓸어 담았죠. 어떻게 쓸어 담았어요? 그냥 가서 진열대를 이렇게 쓸어 담습니다. 그냥 이렇게 쓸어 담는 부류는요, 두 가지입니다. 돈 많은 분들, 이렇게 돈 많은 분들은 쇼핑을 쓸어 담죠. 화장품을 거기에 진열대 있는 거, 뭐 시계도 쓸어 담아요. 시계, 롤렉스 다 쓸어 담습니다. 그럼 두 번째 어떤 부류가 있죠? 절도범 있죠. 새벽에 몰래 들어가서 빨리 쓸어. 전자십니까, 후자십니까? 우리 장대장TV를 시청하신 분들은 아마 후자는 없으실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뭐 마음의 도둑은 있을 수 있겠죠. 상대의 이성, 부인과 남편을 마음을 훔쳤던 이성의 도둑은 있겠지만 절도범은 없을 걸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소유자 및 지방자치단체 의견 청취 등을 거쳐 여러분들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내년 2월 1일 결정 고시된다. 공시지가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 사이트에서 24일 0시부터 내년 1월 12일까지 열람할 수 있습니다. 관련된 분들은 열람을 하셔서 나왔다, 많이 나왔다, 적극적으로 여러분들 의견을 자꾸 표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재산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냥 뭐 남들이 알아서 하겠지, 남들이 누가 알아서 하겠습니까? 내가 알아서 해야죠. 그런 적극적인 자세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년 서울 표준지 공시지가는 강남, 북 구분 없이 모두 큰 폭으로 오른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16곳이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렇게 되면요, 이제 보유세, 공시지가가 크게 뛰면서 보유세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표준지 공시지가가 상위 1에서 5%인 경우 내년 보유세가 올해보다 30에서 40%씩 오르게 된다. 일부 상가는 보유세 상한선이 50% 가까이 오를 전망이다. 말이 50%지 세금을 벌어서 내는 게 아니고 그냥 공시가격이 올라가서 내는 거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은 수입에 대한 50%가 아니거든요.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러면은 자, 이 종부세 내는 공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토지가 종합합산 토지가 있고요, 별도 합산이 있습니다. 자, 정의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합산 토지가 있고요, 이거는 건축물의 부속 토지입니다. 건물 밑에 있는 땅, 요거를 공시가격에 합하는 거예요. 나대지만 있는 사업용 주차장이나 야시장, 이거는 별도 합산 토지입니다. 으로 사용되는 토지. 그 다음에 철거된 지 6개월 미만 된 건축물의 부속 토지, 이거는 별도 합산 토지라고 합니다. 잘 기억해 두세요. 종합 합산 토지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부속 토지, 주택물의 건축물 부속 토지의 기준 면적을 초과한 토지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자면 우리가 주택을 지을 때 주거용지, 이제 도시지역이 있고요, 비도시지역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일반 주거지역, 1종 일반, 2종 일반, 이거는 이제 주거용지죠. 그 다음에 상업용지, 그 다음에 공업용지, 그 다음에 녹지, 이거를 도시지역이라고 하고요. 비도시지역은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존지역, 이런 겁니다. 자, 여기 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 도시지역은 건축물, 내가 연면적이 20평의 집을 지었어요. 땅이 1000평이에요. 그러면 이 주택에 속한 토지는 이건 5배까지 봅니다. 100평까지만, 대지의 100평까지만 주택으로 봐요. 나머지는 기준면적 초과 토지가 되는 거죠. 종합합산 토지가 되는 겁니다. 비도시 지역은 10배입니다. 10배. 20평짜리면 대지가 200평까지는 주택으로 봅니다. 나중에 주택에 비과세 받을 때 받을 수가 있어요. 200평까지는. 그러면 나머지 1000평 중에 800평은 뭡니까? 기준면적 초과 토지이기 때문에 종합합산 토지가 되는 거죠. 이게 종합합산 토지라는 거죠. 비사업용 토지. 비사업용 토지는 뭡니까? 농지, 임야. 농지에서는 농사를 지어야 돼요. 임야에서는 임업용 어떤 활동을 해야 돼요. 이거는 그걸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땅을 사두고 놔두는 게 뭡니까? 이 비사업용 토지입니다. 잡종주 나대지, 이게 종합합산 토지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뭐 중요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종합합산 토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지금 얘기했던 종합합산 토지는 공시가격에서 5억까지 공제를 해줍니다. 우리 주택은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6억이죠. 하지만 1세대 1주택은 9억까지 공제를 해주고 이제 계산하는 거고, 그런 다음에 별도 합산 토지는 쉽게 얘기해서 뭐 상가의 부속 토지라든지 이런 토지들 공시가격 80억까지 공제를 해줘요. 그런 다음에 세율이 있습니다. 세율. 자, 아래 세율. 15억 이하, 뭐 45억 이하, 45억 초과, 200억 이하, 400억 이하, 400억 초과. 자, 그래서 우리가 상가라는 것은 상가 많이 가지고 있는데 종부세 많이 냅니까 안 냅니까 얘기하는데, 85억까지 공시가격에서 공제되기 때문에 웬만해서 내지 않는다. 종합합산 토지 공시가격 5억까지는요 공제됩니다. 그리고 15억 이하까지는 1%예요. 이렇게 계산돼서 이런 절차를 밟습니다. 이걸 다 설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요 표를 한번 보시고서 필요하신 분들은 공부를 좀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강남구가 13.83%로 굉장히 제일 많이 올랐는데, 서울에서는 이게 이제 현대자동차가 신사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가 들어서는 것, 또 영동대로 지하 개발 사업 등의 개발 사업이 물린 것. 그래서 제가 이 강남권은 향후 5년을 봤을 때 무조건 오를 수 있는 호재가 있다. 이 대기업에 어마어마한 수만 명의 고액 연봉자가 들어온다. 또 삼성역과 삼성역이 GTX 두 정거장이 들어서지만 이제 지화해서, 삼성역과 보건사역을 지화해서 공원화시키는 게 봐. 지하에 쇼핑센터라든지 환승센터 들어서는 거, 잠실, 종합운동장까지 마이스 산업단지를 만드는 거, 호텔, 컨벤션, 이런 단지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엘스라든지 잠실에 뭐 리센치 가격이 많이 올라갔죠. 서초구, 송파구 등이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송파구는 뭡니까? 잠실에 제1롯데월드 타워가 있는 거죠. 전국에서는 이제 세종이 엄청나게 올랐다. 세종시가 뭐 수도 이전 이슈, 뭐 국회 이전 이슈. 자, 재밌는 거는 시군구별로는 강원도 양양군이 19.86%로 깜짝 1위 올랐다. 서핑 문화 확산으로 개발이 활발해지면 땅값이 많이 올랐다. 양양이 서핑으로 굉장히 지금 사람들한테 이슈가 되고 있죠. 특히 이제 해외를 못 나가다 보니까 제주도나 양양이나 엄청나게 다녔습니다. 저도 양양을 가고 싶었어요. 왜 가고 싶었냐? 방송에 보니까 모 아나운서가 서핑을 즐기다가 거기서 연인을 만나서 결혼을 했다. 또 모 배우는 제주도에서 서핑을 하다가 연인을 만나서 결혼을 했다. 저도 한 6개월 가고 싶었어요. 근데 이놈의 코로나 때문에 못 갔는데, 이렇게 서핑족들이 많이 몰려들면서 펜션이라든지 이 상업지가
거래가 많이 있음으로써 가격이 많이 올라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엄청나게 이제 많이 올랐죠. 오르다 보니까 코로나19 사태로 상가 주인과 세입자 모두 힘든 상황에서 세금 부담이 급증하는 것은 바람직 못하다고 지금 이런 여론이 있고요. 상권 붕괴 등 부작용이 잇따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물론 지금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 공제를 해주는 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간 5억 정도의 임대 소득이 있는 사람을 3억 정도로 깎아준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그러면은 세부담을 뭐 70%까지 공제를 해준다. 뭐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만 그렇게 공제가 된다고 한다면 세금 깎아주는 게 이익이 되는 경우도 나오긴 합니다. 하지만 거기는 소득에 대한 문제고요. 이거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문제는 또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는 소득에 대한 세금을 깎아주는 거고 이 종부세는 깎아주는 게 아니거든요. 어쨌든 임대인도 결국에는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소득에 대한 것은 세액 공제를 해준다고 해도 이 종부세가 또 늘어난다고 한다면 임대인은 그걸 또 고스란히 임차인에게 전가를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현실입니다. 100% 전가를 하지 않더라도 애누리 없는 장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자본주의 시장에서 재료값이 올라가면 파는 가격도 올라가듯이 모든 게 그렇습니다. 김치찌개에서 김치찌개 넣는 갑자기 배추 가격이 급등을 해요. 그러면 김치찌개 7,000원짜리 8,000원이고 9,000원이고 올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게 참 문제입니다. 임차인도 힘들고 임대인도 힘든 시국입니다. 그래서 이 정책 자체가 현명한 정책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공시지가, 공시가격 내가 내는 세금을 무조건 날라오면 그냥 무조건 내야지 하는 것보다 공시지가는 어떻게 해서 계산이 돼야 종부세가 계산이 되고 재산세가 어떻게 계산이 되고 우리 장대장 TV를 보시면서 계속 공부를 하시면서 이게 지금 맞게 됐다 너무 많다 그러면은 의견서를 갖다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지만이 국민들이 많이 알아야지만이 이 정치를 하거나 정책을 펴는 사람들이 국민을 없인 여기지 않고 함부로 하지 못할 것입니다. 뭐 요즘에 뭐 부산, 대구, 광주에서도 많은 고민 상담하러 오십니다. 어제도 부산에서 오신 분이 계셨는데 상담 끝나고 가시는데 또 바로 KTX 타러 또 서울역 가신다고 하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지방에서 오시는 분들은 서울에 뭐 친구를 만난다거나 뭐 아들, 딸들이 있다거나 그래서 하루 있다가 하고 그런 분들이 대부분인데 어제 같은 경우는 상담만 받으러 오셨는데 제가 괜히 더 고맙기도 하고요. 약간 또 감동을 받았다 할까요? 하루 정도 오셔가지고 또 서울 폭바람 좀 쐬고 그래야 되는데 이 코로나가 너무나 지금 안 좋은 시기이기 때문에 바로 내려가신 것 같은데 설마 사모님 오셨는데 남편분한테는 서울에서 1박하고 가신다 그러고 부산에 가셔가지고 부산에 또 연고가 있고 친구가 있기 때문에 부산에서 1박하시고 가시는 게 아닌가 하는 또 내심 걱정이 됩니다. 그러다 또 걸리시면 또 안 되는데 하는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 아무튼 우리 장대장 TV 이걸 핑계로 해서 바람도 쐴 수 있다는 그 자체 KTX XRT를 타고 나서 2시간 반이면 오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많은 걸 생각하시고 또 어떤 바람도 쐬시고 머리 회전도 하시고 스트레스 푸시고 음악도 들으시고 커피도 마시고 맥주도 한잔 하시고 그런 계기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장대장 TV는 여러분들 고민 상담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둘 중에 시청자님께서는 어느 쪽에 더 끌리신가요? 그래도 이쪽이 조금 더 유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